오늘 할 프로그램은 클리커 게임 만들기입니다. 유니티하고 스노우플라워를 사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프로그램의 기초 지식, 제어문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if, while, 스위치, for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본 게임을 만드는데 이제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구글 이미지를 검색으로 한번 봤어요. 이제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보게 되면 클리커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제 뭐 다양한 장르를 합친 것도 존재를 하고요.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방치, 클릭, RPG 형태가 조합된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퍼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깨고 그 다음 판으로 넘어갔을 땐 약간 이제 퍼즐의 느낌을 주는 것들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보통의 클리커 게임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통해서 재화를 얻고 재화를 얻은 다음에 그걸 갖고서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이 상당히 구조가 단순하죠. 근데 단순한 만큼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게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게임이 다 밸런스가 중요하지만 클리커는 게임의 구조 때문에 더더욱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할 때 밸런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만들 초간단 클리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적을 클릭해서 무찌르자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컨셉이고요. 이제 업그레이드는 이제 클릭 시의 데미지 양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 스킬을 하나 두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클릭만 하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이제 스킬을 하나 두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킬은 이제 폭격으로 해서 그냥 바바바방 터지는 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체력이 증가할 거예요. 특정 시간 내로 못 깨면 이제 게임 오버가 되는 이제 그 정도의 구조로 게임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커 구현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에요. 막연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바로 들어가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작업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가능한 구체적인 설계를 한 다음에 게임을 개발을 해야지 구체적인 설계 없이 바로 프로그램부터 뭐 막상 뭐 한두 가지 떠오른다고 진행을 하게 되면 그거만큼 이제 비효율적인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에서 보면 게임의 흐름을 정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뭐 흐름이라는 건 대략적으로 뭐 로비에서 어떻게 하고 게임을 들어가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 결과 화면이 어떻게 나오거나 아니면 적들이 어떻게 간다든가 이러한 흐름들을 정의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정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원하는 스타일로 해야겠죠. 그다음에 주요한 화면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데미지라든가 이제 뭐 클릭 시 데미지,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에 대한 테이블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테이블이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 수치가 정형화돼서 이제 들어가 있는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킬에 대한 기능을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스킬 업그레이드에 대한 테이블이 또 필요합니다. 또 뭐 스킬 쿨타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의 정의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적 캐릭터 이미지, 뭐 배경, 클릭, 뭐 데미지 효과, 스킬 효과, 게임 화면 디자인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자료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오늘 요거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할 건데, 뭐 클릭시 효과는 이제 뭐 일단 어쨌든 무료 이미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무료 이미지 제가 갖고 있는 걸 위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회사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또 무료로 인터넷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는 편하게 그냥 쓰시면 돼요. 이제 클릭 시 이제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클릭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짧은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간단하게 했고요. 배경은 뭐 한 3개 정도 집어넣습니다. 이제 게임을 만들면서 좀 봐서 심심하면 더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가 있고 스킬 아이콘. 스킬 아이콘은 제가 이제 2개를 원하는데 하나는 이제 클릭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킬 이펙트는 이제 터지는 효과를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뭐 그 외 UI를 보면은 뭐 이제 뭐 클릭했을 때라든가 X 버튼, 뭐 원표시, 버튼의 이미지 뭐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밸런스 관련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의 이제 밸런스가 생명이고 게임 제작 후에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수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아요. 보통은 기획자가 수정을 하게끔 개발자가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획자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수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게임 내의 모든 데이터를 가능한 수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차후에 관리에 있어서 훨씬 쉽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 데이터를 빼려고 하면 그걸 갖고 또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게 좋겠죠. 클릭시 데이터를 보면 레벨 2일 때 필요 코인이 100이고 데미지가 5를 상승한다고 써놨어요. 뭐 스킬 데이터를 보면 1레벨에서 필요 코인이 1000이고 데미지 상승이 10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1레벨일 때 뭐 데미지가 10이고 그 다음에 2레벨일 땐 20이 되겠죠. 3레벨일 땐 데미지가 30이 되고 3레벨까지 가는데 총 필요 코인은 3000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적 데이터도 보면 1레벨일 때 뭐 HP가 100이고 120, 140, 160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적이 이제 드랍을 하는 코인도 이제 뭐 100개, 110개, 120개. 지금 여기도 이제 대략적으로 정해놨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게임을 하면서 요 데이터 값을 바꿔가면서 게임을 하면 이제 게임을 재미가 있는지 또 아니면 게임의 난이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지금은 제가 이제 QA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밸런스에 대한 걸 조절하는 그래프나 이런 걸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 누적되는 양, 그러니까 필요 코인이 5레벨까지 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스킬이 5레벨까지 가려면 적을 어느 정도 죽여야지만 이 코인을 모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게임을 만들 때 이게 이 정도 레벨에서 이 정도까지 가게 해야지 라는 걸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게임의 플레이 타임, 전체 플레이 타임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유저한테 좀 더 필요한 어떤 콘텐츠를 이제 추가하는데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보면 클릭 데이터에서 레벨이 지금 2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2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초기값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보기엔 뭐 초기값 같은 경우에 1레벨에서 그냥 5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낮게 시작을 해도 되는데 1레벨에 예를 들어서 데미지 3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또 규칙성 있게 데이터가 움직인다면 예를 들면 클릭이 레벨 2에서 100이고 3에서 200이고 4에서 300이다 라고 했을 때 뭐 지금 아래 보면 클릭시 필요한 코인은 레벨 곱하기 100이라고 해놨는데 뭐 지금 보면 100 곱하기 여기서 좀 오류가 있죠. 100 곱하기로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여기에서 뭔가 좀 더 계산이 다른 방식이 나와야겠죠. 예를 들어서 레벨 곱하기 100을 한다고 하면 100 곱한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100인 상황이죠. 클릭시 필요한 코인은 레벨 곱하기 100에 마이너스 100 하면 실제 맞는 수치가 나오게 되겠죠. 필요 코인 같은 경우엔. 클릭시 데미지 같은 경우에도 레벨 곱하기 5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시 데미지가 지금 보면 레벨 곱하기 5가 아니죠. 예, 역시 레벨에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곱하기 5를 하면 얻어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야 돼요. 문서만 보게 되면 지금 공식하고 다르지만 이거는 이제 학습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 데이터는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결국엔 적 데이터들도 레벨 뭐 곱하기 아니면 뭐 빼기 이런 식의 연산을 통해서 만약에 규칙성 있게 움직인다고 하면 가능한 공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아요. 근데 공식으로 꼭 처리하지 않는 경우들이 게임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구간을 두고 공식을 쓰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1레벨부터 10레벨까지는 이런 식의 공식을 쓰다가 11레벨부터 20레벨까지는 또 공식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게임에 따라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게임이 그런 식으로 어떤 공식으로 맞추기가 어려울 경우엔 이제 테이블을 사용해서 하게 되죠. 테이블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세세한 컨트롤이 되긴 하지만 이게 레벨이 많아지거나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들,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을 제외하고선 가능한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더 개발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화면 구성이에요. 저는 일단 아주 간단하게 화면을 구성을 했어요. 이제 게임 화면 같은 경우에는 로비하고 이제 결과창을 이제 같이 쓰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장의 이제 화면을 구성하지 않고 가볍게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비 화면에서 이제 가장 최고의 이제 기록, 이제 베스트 레코드를 갖다가 기록해 놓고 뭐 몇 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레코드를 기록을 해서 몇 점이다 라고 이제 해주는 거죠. 베스트라는 건 현재까지 내가 한 플레이 중에 가장 높은 점수고, 라스트 레코드라는 건 마지막에 한 경기에 대한 점수를 이제 기록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게임에 들어가게 되고 뭐 X 버튼 누르면 나가는 거고요. 이제 게임 화면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캐릭터가 이제 중앙에 나오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단에는 에너지가 나오고 남은 시간 나오게 되고 뭐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클릭 시 업그레이드하고 내 돈 수치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달러로 해서 스킬을 업그레이드하고 스킬을 누르게 되면 이제 스킬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주 세세하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제가 이제 구성을 한 거고요. 이 구조에 맞게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제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서 데이터 파일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거를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였던 XML 파일을 JSON 또는 XML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써놨지만 추후 기획자의 수정을 위해서는 파일 단위로 이제 저장이 돼 있어야 되고 기획자가 수정하기 용이하게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엑셀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보통은 실제 이제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서 기획자가 작업을 하게 되면 그거를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툴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아예 툴을 만들어서 그 툴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원하는 데이터로 저장되는 그러한 식의 어떤 중간 컨버터를 만드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 지금 단계에서 가긴 좀 힘드니까 단순하게 JSON이나 XML 형태로 뭐 이제 메모장 같은 데서 저장을 하고 그거를 읽어오게끔 처리를 할 겁니다. 또 밸런스 관련된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이제 그거를 클래스로 만들어서 클래스 단위로 관리하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클래스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오는 걸 오늘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레이 프리프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게임이 재시작했을 때 항상 데이터가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지워지지 않고 마지막 정보를 기록하고 그 게임이 다시 재시작됐을 때도 베스트 레코드를 읽어와서 출력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게임을 만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리소스를 대략적으로 다 모아놨습니다. 아까하고 좀 리소스가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 뭐 배경이나 캐릭터들은 바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노우플라워를 켜고 뭐 클릭이라고 했습니다. 클릭 22 그냥 이름을 저따구로 만들었습니다. 클릭 만들고 확인 클릭이죠. 클릭에다가 저는 넣을 거고요. 기본적인 구조로 클리커 게임이니까 보통은 가로형 게임보다는 세로형 게임이 많으니까 저도 세로형 게임으로 클리커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컨트롤 휠을 하면 쭉쭉쭉쭉 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이제 아무래도 해상도가 좀 작다 보니까 좀 불편하죠. 짜짜짜짜 했고요. 제가 리소스를 전부 읽어 오겠습니다. 리소스는 제가 폴더를 여기다 다 모아놨으니까 원래 이제 폴더를 여러 개를 관리하는 게 좋지만 이제 개발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지금 학습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한 곳에 다 때려 놓겠습니다. 그냥 폴더 이름도 그냥 루트에다 다 때려 놓습니다. 쭉쭉쭉쭉 다 들어가 있고요. 사실 분리하는 게 좋겠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개발에 앞서서 페이퍼를 만드는 데 앞서서 캐릭터들을 하나의 이미지 팩으로 만들어 놓고 배경도 하나의 이미지 팩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기초 과정도 이거 만약에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제 기초 학습을 좀 보시고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들은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의미로 쓰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지 팩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팩으로 만들어졌죠. 또 배경도 이미지 팩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와 이제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페이퍼는 현재 2개만 집어넣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이펙트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여러 개가 될 수는 있는데 일단은 2개만 갖고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비와 이제 게임 2개를 만들 거고요. 로비와 게임 안에서 이제
모든 플레이가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로비를 보면 이제 텍스트가 나왔고 이제 뭐 게임 시작 버튼이 나왔는데요. 사실 너무 심심하죠. 그래서 일단 게임 시작 버튼을 대략 이만하게 놓고, 너무 심심하니까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캐릭터를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캐릭터를 보시면 여기 요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입을 약간 움직일 수 있게끔 입이 잘라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 캐릭터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어디가 있냐? 어디 있냐? 몰라? 예, 여기 있죠? 얘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입 모양이 마우스 해상도가 상당히 낮네요. 그냥 늘려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끝에다 나오죠. 버튼을 맨 위로 올리고 아이고 입을 먼저 늘려서 사이즈를 조절했어야 될 텐데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이미지는 3개로 잘라야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지금 보면 이 이미지는 X를 3으로 해주면 3개로 잘리고 이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입이 움직이게 됩니다. 일단 화면을 먼저 다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게임 시작 버튼을 넣어주고, 짠, 좀 크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베스트 레코드하고 라스트 레코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레코드하고 라스트 레코드는 다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로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읽어올 필요가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베스트 레코드라고 써주고, 폰트 크기는 나중에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위치에 표시하겠다고 제가 일단은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YZ 버튼도 이제 여기다 추가를 해야겠죠. 실수했네요. 이 전체를 다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폴더를 만들어 놓는 게 편한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 버튼이죠. 버튼도 이것도 3개로 잘라주고 버튼을 눌러서 나갈 수 있게끔 해주겠습니다. 게임 종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게임 종료는 하나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1번 페이지 이렇게 하면 X 버튼 누르면 게임이 나가고, 시작하면 게임이 시작을 하자라고 이제 해놓은 거고요. 이 사이즈로 계속 만들고 싶은 거고요. 복사해서 저는 하단에 붙여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래다가 하나 집어넣고요. 요거는 라스트 레코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뭐 라스트 했고 이제 게임 시작에다가 게임 시작이라고 집어넣겠습니다. 텍스트 하나 더 있어야겠죠?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막 만들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쓰는 게 좋겠죠. 이전 강의에서 다국어 처리를 위해서는 요거를 TV 스트링에서 관리하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로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로비에서는 결국에는 레코드만 나오고 게임 시작을 하면 게임을 돌아가는 요 구조가 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게임 화면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를 추가를 하고요. 백그라운드가 좀 작으니까 좀 키우겠습니다. 왕창 키워야겠죠. 너무 이렇게 키우면 늘어지니까 스크롤을 위해서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고, 나중에 요거는 제가 좌우로 스크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상에서도 좌우로 스크롤하게 나왔던 거고요. 여기에 이제 캐릭터를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캐릭터 하나 추가를 했고요. 캐릭터 역시 여기에서 좀 키우고요. 이 정도? 좀 크게 나오는 게 낫겠죠? 이 정도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스킬을 제가 이쪽에 넣습니다.
스킬도 이쪽에서 이제 클릭하면 스킬이 이제 나중에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스킬, 요거는 이제 클릭 업그레이드 할 때 사용을 할 거고요. 사이즈가 정확하게 모르니 그냥 이거를 복사를 해서 야, 128, 128로 할까요? 이 정도 하고 얘도 128, 128로 해주면 똑같겠죠? 예, 그래서 이 정도에다 갖다 놓고 이 정도에다 갖다 놓고 예, 대충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X 버튼을 누르면 위에서 나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X 버튼도 여기다 추가를 합니다. 아, 여기 있구나. X 버튼을 게임에서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X 버튼의 크기를 X 버튼은 뭐 굳이 클 필요는 없겠죠. 뭐 얘도 좀만 키워서 X 버튼도 페이지 1이죠. 여기에서 요 스킬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에 대한 버튼을 똑같은 거에 달러 표시로 제가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얘는 요거 업그레이드용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표시는 2번, 페이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달러 표시가 나와서 요게 이제 활성화되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상황이고 이걸 누르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게끔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얘의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에너지를 그냥 출력하는 것보다는 요런 거 이미지 위에다가 아니면 요런 이미지 위에다가 찍어주는 게 낫겠죠. 여기다 찍어보죠. 요거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 이너씨 이미지 요거죠. 요거를 한 3단계 정도로 자릅니다. X를 3으로 자르고 요 색도 너무 진한가? 예, 뭐 이걸 3단계로 자른 이유는 하나를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놓고 요게 지금 보면 얘의 에너지하고 시간 두 개를 표시할 건데요. 요 정도 크기로 이렇게 하나 집어넣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박스로 하게 되면 3단계로 잘리는 건 박스로 변환하면 이 박스로 바로 바뀝니다. 이제 세 개의 이미지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렇게 매번 하면 귀찮으니까 이거를 이제 삭제를 그냥 하고요. 제가 그룹으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룹을 생성을 해서 그룹 이름은 그냥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작은 박스니까 S박스라고 하겠습니다. X박스라고 하고 그룹은 항상 여기가 요 중앙이 아니라 요 가장 그 좌측 상단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만하게 만들 거고요. 박스는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박스로 만들고 박스로 변환했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게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이것도 역시 기초 강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페이퍼에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 박스가 나오게 되죠.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해볼까요?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하나는 시간, 하나는 얘의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UI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게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일단은 뭐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만 구성을 했고요. Shift를 누르고 두 개를 누르면 둘 다 잡을 수 있고요. 키보드로 위아래로 움직이면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여기에 이제 점수 시간하고 남은 시간하고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생성했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하나는 시간, 자 넣고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하단에 붙여놓고 그래서 두 개를 이름은 나중에 한 번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두 개 놓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개수를 알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 코인은 이게 코인인데 코인을 뭐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하면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코인을 추가를 합니다.
사실 게임을 만들 때 이런 UI 레이어와 이 배경에 있는 게임 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자체를 움직이는 것을 분리해서 관리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페이지에 일단 다 때려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얘는 박스를 좀 다른 걸로 해볼까요? 박스를 얘로 해보죠. 뭐 한 번밖에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다 쓰겠습니다. 얘는 여기다가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나오게 하면 좋을 것 같죠? 가능한 그룹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차후에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움직일 때 세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건 불편하죠. 아무래도 이건 리소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세 개의 이미지가 따로 그러니까 세 개의 오브젝트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관리상에서는 좀 불편함이 좀 있겠죠. 코인이 나오고 제가 여기에 숫자를 또 하나 집어넣습니다. 뭐 숫자 텍스트도 역시 복사해서 하단에 붙여놓는 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파일 저장.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 화면과 로비의 구성이 완성됐고요. 이제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로 이제 해당 폴더를 읽어왔습니다. 유니티를 읽어오게 되면 이제 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제 앨리스 스크립트에 보면 늘 하던 대로 뭐 카메라나 뭐 아무데나 이제 올려오셔도 상관없고요. 드래그해서 올려놓습니다. 뭐 일단 올려만 놓기만 하면 실행을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화면이 출력이 돼야겠죠. 뭐 정상적으로 출력이라고 하지만 텍스트가 너무 조그매서 이제 안 보이죠. 이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경도 지금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좀 심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게임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소스 텍스트부터 수정을 하도록 하죠. 뭐 리소스에서 보면 이제 GUI 스킨이 있습니다. 그래서 GUI 스킨을 만들어 주시고 GUI 스킨의 이름은 게임 UI로 만들어 주셔야 내부에서 읽어온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스타일을 뭐 3개 정도가 뭐 디폴트로 들어가 있네요. 2019, 2018부터는 3개가 디폴트로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에서 폰트의 사이즈를 조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게 지금 리치 텍스트로 되어 있으면 내부에서도 이 텍스트에 대한 문자열을 조정을 해서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크기나 아니면은 뭐 색깔이나 이런 것도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더 글씨가 보이는 형태로 바꿔 놓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또 글씨가 찍히게 되겠죠. 배경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에서 이 스카이박스를 갖다가 솔리드 컬러로 바꾼 다음에 특정 색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가능한 이미지를 놓는 게 훨씬 더 이쁘겠죠. 됐죠? 여기에서 게임 시작을 누르면 되겠죠. 이미지가 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이미지 자체의 리소스가 유니티 자체가 이제 3D 엔진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UI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텍스처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전체를 잡아서 빼야겠죠. 이거. 예를 들면 이만큼 잡고서 실행을 하고 이걸 실행한 상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캐릭터를 보면 약간 뿌연 느낌도 있고 뭐 줄도가 있고 그래서 이미지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이 GUI로 바꿔주시면 그래서 뭐 퀄리티를 노멀로 할 수도 있고 하이 퀄리티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뭐 크게 영향을 아주 많이 주진 않는데요. 보면 깔끔해졌죠. 위에 라인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UI로 쓰실 그림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작업들을 번거롭더라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들도 제가 타입을 해서 바꿔놓고 그럼 이 아래 형태도 약간 바뀌게 되죠. 이것도 역시 이제 강좌, 기초 강좌에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다 하진 않을 거고 제가 몇 가지만 너무
눈에 보기에 튀는 것만 일단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게임 UI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일단 보고 게임 시작을 눌렀을 때, 전 게임 시작을 눌렀을 때 게임 쪽을 띄우고 싶어요. 물론 이제 코드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빠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마우스가 다운이 됐을 때, 마우스 업이 됐을 때일까요? 모든 건 다 업이 됐을 때 페이퍼를 오픈을 하고 싶은데 게임 페이퍼를 오픈하고 싶고 추가를 했죠. 확인.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하면 현재 게임 UI가 정상적으로 구성되는지를 우선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코딩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자도 이걸 통해서 프로토타입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게임 시작을 누르면 이제 게임의 UI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들어가는 방법 자체는 좀 더 부드럽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캐릭터가 눌렸을 때 이제 클릭이 되고 레벨업이 되고 이제 효과들이 이제 구성이 돼야겠죠. 여기에 이제 텍스트들도 정상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X를 누르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가는 기본적으로 게임을 한 바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쪽에서도 얘가 눌리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업이 눌리면 페이퍼를 못 닫아주고, 왜냐하면 페이퍼가 상단에 있는 페이퍼가 열려 있다고 하면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래서 로비를 열어줍니다. 발견하고 파일을 저장하면 게임을 들어가면 게임 시작하고 나가고 게임 시작하고 나가고 게임 시작하고, 자,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효과를 집어넣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게임 시작에서는 특별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기록이 나오는 것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로비가 너무 심심해서 입 움직이는 거 하나만 있죠. 입 움직이는 건 이제 요 입의 프레임을 애니메이션 시켜주는 거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게임을 하면 되겠죠. 가볍게 입 움직여주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페이퍼에 보면 현재 로비의 페이퍼에서 애니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로비 페이퍼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겠죠. 모든 애니메이션은 업데이트에서, 각각의 페이퍼의 모든 애니메이션은 업데이트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 강좌에서도 애니메이션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로비에서 요 입이죠. 입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 페이퍼를 클릭하면 클립보드에 이 오브젝트가 이제 복사가 되죠. 오브젝트의 이제 요 명칭이죠. 요거죠. 마우스에 결국엔 페이지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다 이제 플러스를 하게 돼도 됩니다. 근데 속도가 이제 상당히 빠르겠죠. 업데이트는 유니티의 업데이트에서 계속적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너무 빠르죠.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는 건 타임 델타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게 또 페이퍼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스피드는 1이라고 해놓고요. 스피드라고 할 필요가 없네요. 이건 페이지네요. 스피드가 아니네요. 스피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수치를 곱해줘야 되는 값이니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플러스는 타임, 델타 타임 곱하기 10,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델타 타임 곱하기 10이 추가가 되는 거고, 이 페이지를 여기다 놓는다면,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면, 실행을 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플로트형이기 때문에 인티저형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페이지는 실수가 될 수가 없죠. 정수죠. 그래서 정수로 변환을 해줍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입이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실제로 약간 이제 움직이는 느낌이 나기 시작을 하죠. 물론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으면 좋긴 하겠네요. 그래서 속도 조절은 여기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5 정도 하면 조금 더 천천히 가죠. 됐죠? 그럼 로비에서의 애니메이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자, 이제 게임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배경이 우선적으로 스크롤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캐릭터 순서대로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로비에 대한 건 끝났기 때문에 게임에서 배경을 움직이는 걸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경의 사이즈를 보면 가로가 1584인데 한 뭐 150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우로 갔다 좌로 갔다 반복해서 하는 걸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페이퍼 역시 카피 하시고요. 이게 게임 쪽에 있기 때문에 게임 쪽으로 가서 일단 그쵸, 데이터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현재 이 오브젝트의 X값만을 증가시켜 준다고 하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짰다고 하면요, 그러면 바로 실행하면 게임 시작하면 움직이게 되죠. 참 쉽죠. 뒷배경이 안 꺼졌네요. 그죠? 얘를 할 때 뒤를 안 꺼졌네요. 이렇게 되면 실제 게임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속도가 안 나오게 되죠. 왜냐면 뒤에 있는 이미지를 계속 찍고 있으니까. 아까 스크립트에서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오류라기보다 하지를 않은 거죠. 지금 보면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일단 수정부터 하고 하죠. 자기 자신은 닫아야겠죠. 자기 자신은 닫아야겠죠. 그래서 뭐 클로즈 올 해도 되겠죠. 클로즈 올 하고 하셔도 되겠죠. 이제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아마 될 겁니다. 이제 뒤에 있는 배경이 사라지겠죠. 없죠. 그리고 유니티에서 GUI를 찍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GUI를 찍는 출력을 할 당시에 얘네들이 제공해주는 픽셀 단위에 찍는 방법과 매트릭스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지 자체는 소수점에 찍힐 수 없지만 소수점 단위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부드럽게 스크롤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이제 단지 UI로만 쓰인다고 하면 사실 소수점 단위로 찍일 일이 없지만 게임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트릭스 연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연산을 지원을 하게 되면 소수점 단위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X값 자체가 사실 플로트형이에요. 인티저형이 아니라. 그래서 하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움직이는데 업데이트는 말했지만 들어오는 속도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가기 위해선 아까 여기 이 친구가 이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고정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차피 X값에서 계속해서 누적을 할 거기 때문에 따로 변수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X는 페이지가 아니니까요. X는 여기에서 타임 델타 타임 곱하기 예를 들어 10단위로 이동을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가로를 씌워주는 건 가로를 안 씌우게 됐을 때 연산자 우선순위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로를 씌우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면 여기에 된 거를 X에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을 가지시는 게 실제로 좋습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 역시 뭐 배경 스크롤은 뭐 똑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아이고 봐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네. 근데 여기 코드가 하나가 오류가 있습니다. 이 유즈 매트릭스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이제 생성자에 놓으시면 안 되고요. 아직 이게 다 생성이 안 되어 있고 세팅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버라이드 온오픈 윈도우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온오픈 윈도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오픈인데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얘의 매트릭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진행을 하게 되면 스크롤이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나중에 이제 움직이다 보면 이 0.1 단위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건 근데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움직였을 때 끝에 갔을 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부분을 이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부분을 해결하는 거는 결국에는 얘가 계속 증가되는 거를 어느 정도 단계 이상이 되면 방향을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방향의 변수값을 우리가 하나 넣어주죠. 예를 들어서 C라고 주고 처음 1이라고 줬다고 쳤을 때 방향이 1이었을 때는 계속 증가를 해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DC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X값이 만약에 뭐 10보다 크다. 그 말은 화면에서 요만큼까지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마이너스 10 정도 돼야겠네요.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왜냐면 정확하게 자르게 되면 약간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보다 크다면 역방향으로 가게끔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예를 들어 는 마이너스 1을 주신다고 하면 자 이렇게만 주신다고 하면 아이고, 역으로 가겠죠? 가시면 가다가 지금은 배경이 플러스 1로 이동하는 상태죠. 쭉 가다가 이제 마이너스 1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예, 다시 이동을 하죠. 예, 역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럼 결국에 끝에 갔을 때 다시 반대 방향으로 해준다면 되겠죠. 화면이 우리가 1280에 768로 했으니까 전체가 1500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500에서 뭐 768을 뺐을 때의 값만큼이 됐을 때는 다시 역으로 해주면 되겠죠. 프로그램은 이제 산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간 여유를 줬지만 else 만약에 else if 이걸 1로 바꾸는 상황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x값이 결국엔 뭐보다 작아야 되냐는 거죠. 화면의 크기가 얘의 크기가 1500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화면이 우리가 768이었죠. 그러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거 화면에서 이 화면의 공간이 여기를 보시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얘가 쭉 가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화면에 마이너스 800까지 가면 멈춰라 라는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중간 정도 갖다 놓고요. 다시 코드를 가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주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한 800 정도 마이너스 800보다 작다면 DC를 1로 바꿔줘라 라고 하면 되겠죠.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 정도로 해서 하면 지금 10배니까 훨씬 빨리 보이겠죠. 그래서 시작을 하면 배경이 쭉 갔다가 돌아오고 다시 끝까지 가면 다시 돌아가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배경의 속도를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클릭했을 때 이제 캐릭터가 어떤 이펙트를 받는 거를 다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캐릭터를 한번 조금씩 지금 보면 캐릭터가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조금 움직여 보는 거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캐릭터가 조금씩 움직이기 위해서는 페이퍼에서 이 캐릭터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에 스케일의 위치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스케일이라는 건 이제 크기가 작아지고
커지는 거에 대한 옵셋, 그러니까 기준점이죠. 왜냐하면 확대를 어디서 축소하고 어디서 확대할 거예요. 저는 지금 얘를 갖다가 약간씩 줄어들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할 건데 이거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준점이 이 센터가 된다고 하면 가운데서 늘고 줄겠죠. 그렇게 되면 좀 어색할 거니까 요 바닥점을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디폴트로 스케일의 XY는 이 센터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이 Y 값만 이 만약에 이미지에 헤이트로 해준다고 하면 이 기준점을 아래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여의 Y 값을 이 현재 이미지에 헤이트 값으로 해준다고 하면 얘는 기준점이 그 아래로 바뀌게 된 거고요. 이제 스케일을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일 값을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디폴트는 1-1.1이 되겠죠. 그래서 얘의 스케일을 한번 제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벡터에 자 여기다가 켜지 않고 그냥 x값을 하죠. 점 x에 플러스는 0.1f를 해볼까요? 0.1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0.001 정도 해보죠. 이건 좀 느릴 것 같긴 한데 한번 봐보죠. 그래서 xy 값을 제가 업데이트하는 동안 계속 xy 값을 늘려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캐릭터가 점점 늘어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일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지의 크기죠. 그래서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면 너무 거인이 되니까 좀 줄어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게임을 스케일의 값을 조금은 지금도 상당히 빠르네요. 그래서 얘도 역시 특정 값 이상이 되면 다시 줄어들어라 라는 게 필요하겠죠. 얘의 DC처럼. 그죠? 디렉션에 지금 역시 DC를 써놨는데요. 얘는 백그라운드니까 BG의 DC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고 캐릭터의 DC는 현재 일단은 캐릭터는 초반에는 원래 크기고 그 다음에 줄어드는 걸로 만들고 다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얘는 균일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델타 타임을 이용해서 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 결국엔 델타 타임을 여기서 곱해줘야 되는 거고 방향은 얘를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게 되겠죠. 사실 값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필요 일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값이 같기 때문에 그냥 는으로 해서 놓줘도 되는데 보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는 마이너스로 줄어들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얘의 스케일의 값이 만약에 스케일의 x값이 0.5f 그러니까는 반이죠. 반으로 주는 거죠. 반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한 30% 정도 줄었다면 이때 캐릭터의 방향을 1로 바꿔줘라 라고 한다고 하면 방향이 다시 이제 커지게 되겠죠. 요거보다 작아졌을 때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요까지 해서 한번 봐보죠. 어쨌든 이제 하는 거 다 해보죠 그냥. 자, 해서 else를 했습니다. else에서 if에서 만약에 얘가 원래 이미지인 1보다 크다면 뭐 1.1이나 뭐 1.001이 되겠죠. 이렇게 드러나니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마이너스 1로 바꿔줘라 라고 아예 다 놓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실행을 하게 되면 캐릭터가 너무 천천히 너무 줄어들죠. 너무 천천히 줄어드네요. 델타를 곱하니까 너무 숫자가 적죠. 델타 타임이 아마 숫자가 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해도 빨리빨리 줄지 모르겠네요. 한번 봐보죠. 게임 시작을 하면 줄죠. 예. 오호. 예, 70포인트니까 너무 많이 주네요. 그죠?
조금 더 너무 주네요. 근데 어찌됐건 아까 가만히 있는 것보단 훨씬 게임이 역동적이죠. 그래서 배경 속도는 너무 빠르니까 조금 줄이고요. 20 정도로 줄이고, 캐릭터는 뭐 속도는 좀 더 보고 한 X가 90%, 10%만 줄어도 뭐 제가 보기엔 충분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이것도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맞으면 이제 흔들리게끔 그까지도 이제 구현을 한번 해봅시다. 0.93 뭐 이 정도? 이 정도까지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캐릭터가 이제 계속 흔들리게 조정이 되어 있고요. 이 캐릭터가 클릭이 됐을 때 이제 어떤 이제 충격을 줘야 되잖아요. 흔들림에 대한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가 클릭이 됐을 때 이제 지진 효과, 흔들렸을 때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지금 캐릭터 이름은 얘죠. 했을 때 스케이크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넣었는데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를 0.2초간 흔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실행하면 안 되죠. 얘 자체가 마우스 이벤트를 받겠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다운 이벤트에 마우스를 받겠다라고 해놓고 플레이를 하면 시작, 빠샤 흔들리죠. 이제 얘를 공격하는 느낌이 좀 납니다. 자, 이제 공격을 하고 확대 축소가 되고 여기까지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데미지 처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맞았을 때 클릭했을 때 일단 효과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맞았을 때 데미지 표시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펙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이펙트를 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했을 때 이펙트로 쓰기로 했고요. 넣어서 게임에다가 이 해당 이미지를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너무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 조금 크게 해놓고 짜자잔 해서 얘를 클릭했을 때 이 효과가 나오게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했고요. 저장이 안 돼 있죠? 저장하고요. 저장하고 좀 보시면 게임에서 처리를 해야겠죠? 게임에서 클릭했을 때 자, 얘에서 하는 건데 평소에도 그냥 찍히려고 하면 항상 클릭됐을 때만 나오고 싶다면 여기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이거 Z 업데이트 U7에 보면 페이지 단위로 이펙트를 줄 수가, 페이지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는 얘죠. 얘를 줄여서 뭐 기존에도 있지만 현재 해당 페이퍼에 있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보죠. 실행하면 게임 시작, 뿅뿅, 이펙트가 나오죠. 어우, 너무 느려요. 나오긴 하는데, 그죠? 그러면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속도 조절은 여기 있어요. 속도를 2배로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이펙트가 생각보다 안 이쁩니다. 자, 좀 빨라졌죠. 2배, 3배는 해야겠네요. 이펙트를 3배로 하고, 자, 3배로 하고 실행을 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현재 이펙트가 게임의 가운데에서만 나와요. 그죠? 이거를 마우스가 클릭된 위치에서 나오게 해야겠죠. 그래야 내가 이제 클릭한 것들에 대한 느낌이 나올 테니까요. 자, 끝내고
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보이면 안 되겠죠? 저거 저장하셨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마우스가 클릭될 당시에만 나오게끔 하자라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마우스의 위치값. 그래서 얘의 x값은 UI 컨트롤 해보면 마우스의 마지막 포지션을 보관을 해둔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센터에 나오지가 않죠. 왜냐하면 얘는 XY 기준에서 마우스가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우스가 이 이미지의 센터에 오기 위해서는 얘의 얘들을 나누기 2향값을 빼줘야겠죠. 그러면 위치가 맞겠죠. 그 다음에 얘는 높이에서 나누기를 2를 해준 값을 해준다고 하면 위치가 얼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행을 하면 시작. 네, 맞죠? 이제는 내가 한 데서 나옵니다. 이펙트가 좀 더 키워야겠네요. 근데 해보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을 느끼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 이상하냐면,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파일 저장했습니다. 자, 천천히 하면 되는데 빨리빨리 하면 좀 이상할 거예요. 느낌이. 애니메이션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이 나오지가 않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 개의 이펙트 이미지를 갖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러한 이펙트를 여러 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또 추가를 시키게 될 거고요. 지금은 일단 하나가 나와서 클릭을 하면 이런 효과가 나오고, 마우스가 클릭한 데서 이렇게 효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에 이제 데미지를 입어야겠죠. 데미지 숫자가 나와야겠죠. 맞으면 흔들거리면서 데미지 숫자가 출력이 되고 데미지도 이펙트가 나오게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